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공학과에서 교통계획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백이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발제가 프로그램에 30분 안에 두 개의 발제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으로 이해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매수가 53매입니다. 초당 한 매당 1분도 채 못 걸리는 시간인데 가급적 내용은 많이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고, 제가 말이 또 조금 빠릅니다. 조금 빨리 들어주시면 시간에 맞출 수 있을 듯합니다. 제가 오늘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주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연유라 할까요? 제가 소속 학회인 대한교통학회의 주차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 임무를 맡으면서 주차에 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 저도 이 주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교통에도 이 생활자를 많이 붙여왔더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죠, 교통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막힘없이 가면 좋은 교통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교통이냐 고통이냐라고 할 정도로 정체 문제, 혼잡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주차 문제까지 더 얹어졌어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이동은 아직까지 불편하나 이동할 수 있는 수단, 도로, 전철, 버스 등등 다 망라해서 조금씩은 나아지는데, 주차와 관련해서는 나아지는 게 별반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제간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교통을 그냥 생활교통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생활교통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차 문제 말고도 오늘도 세 번째 주제가 있죠. 우리 경등부청에서는 세 가지 테마를 아주 적절하게 잘 선정하신 듯해요. 청소와 주차와 보행이죠. 내가 쓰다 버리는 문제와 이동하는 문제와 걸어다니는 문제 아닙니까? 모두가 우리 생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뭐 청소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환경과 관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온 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간이 없는 거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순서에 입각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문제들이죠.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연유가 우리가 서울시뿐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난감한 존재인, 우리 역사적으로 좀 아픈 역사 속에서 일본이 일제 강점기하에서 이른바 조선시가지 책령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도시계획의 근간이 마련되면서 이른바 필지별, 구역별 가로 정리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는 공간만 이렇게 찍어내는 도시계획을 해왔어요. 그 안에서 기능적으로 필지를 분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만 지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다들 먹고 살기가 급급할 때니까 사는 공간만 있으면 되었어요. 이렇게 자동차가 집집마다 한 대씩 되리라고는 쉽게 예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되고 보니까 집만 지어놓고 생활의 필수품이 하나가 되어버린 차를 둘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자연히 보행 환경이 나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차속을 해지고 다닐 수밖에 없죠. 교통약자들, 고령자 등등은 또 위험할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뭐냐 이거죠? 왜 그런가 이거죠? 정말 공급이 부족하냐? 오늘 아마 이런저런 토론자 패널 분들과 또 우리 주차 과장님 계십니다만 아마 데이터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요, 조금 억장이 무너지게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표는. 저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죠? 공간적인 분포가 불균형하냐? 어느 동네는 많고 어느 정도는 적으냐? 이런 문제인가? 주거지역, 내가 사는 집과 친구들 만나서 맥주라도 한잔하는 이른바 근생, 우리가 상가 건물 그러죠. 도시계획에서는 근린생활시설 그립니다. 1종 2종 등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요즘 제가 조금 꽂혀 있는데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로 한번 그 부분만 이야기해도 한 30분은 제가 속된 말로 뜯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상가시설의 이른바 부술주차장 문제가. 어쨌든 상업시설별의 문제인가? 오피스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주차 문제를 대비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주차 공급 확보 문제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03년에 92%, 2003년도에는 100% 넘겼어요. 불과 얼마 17년에는 확보율이 130%입니다. 물론 다 망라한 것입니다. 부설, 공영 다 망라한 것이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130%예요. 공급이 넘쳤습니다.
주택가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에 101%, 쉽게 말하면 한 집당 한 대꼴 줄이 차가 있네. 근데 왜 이럴까 이런 문제죠. 이게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밀집 지역, 이른바 우리 원도심이라 그러는 노후 주거 지역, 오래된 동네들, 그다음에 주거와 근생시설을 혼재하는 이른바 준주거 지역, 일반 상업지역 등등입니다. 요즘은 또 밑배도 저는 그걸 아파텔이라고 부릅니다만 오피스텔이 들었어요. 오피스텔은 오피스,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기준이 공동주택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져요. 오피스텔 100실 지으면 한 가구당 차가 한 대씩 들어가 100대는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오피스로 분류돼요. 그러면 실제 아파트같이 쓰죠. 그걸 아파텔, 오피스텔 플러스 아파텔이라는 신조가 생길 정도의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혼재 대응들. 그래서 주택 유형별, 또 집도 보시고 동네만 하더라도 단독주택이 있죠. 다세대가 있죠. 다가구가 있죠. 그냥 쉽게 연립, 원룸 등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원룸 지어놔 보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우리 학생들도 대학만 나오면 니 뭐 할래 그러면 중고차라도 삽니다 이럽니다. 그런 행국이니 뭐 그런 것들도 혼재되어 있죠. 우리 골목길에 하다 보니 우리 집주인 아저씨도 차가 있어야 돼. 2층에 세입자 김씨 아저씨도 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골목길에 차를 댈 수가 없죠. 이런 문제 등등 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율, 도로기능, 뭐 도로기능 혼재는 좀 전문 용어로 그러는데 어쨌든 큰 길, 작은 길 생각하십시오. 큰 길, 작은 길이 막 섞여 있는 이런 우리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 국산, 집분산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방금 자동차 등록 대수와 주차 면수의 쭉 지속적인 증가, 제가 이걸 표를 좀 잘못 만드는 바람에 시각적으로 효과는 없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서울시, 이거는 제가 아마 그래픽을 따져서 발췌를 했습니다만 색깔이 진할수록 주차장 공급이 많이 된 곳이에요. 우리 영등포구도 그래도 115% 차지하고 있죠. 서울시 등등의 그 정책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차 상한제인데 차가 시내로 많이 끌고 나오니까 주차장을 줄여버리자. 차들 데가 없으면 차 안 가져오겠지. 이런 발상이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1급지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에다가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50%만 주차장을 만드는 영등포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혼잡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측면이에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걸 하고 있다 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건데요. 어쨌든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하고 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정책이 이렇게 영등포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발표한 것입니다.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등등에서 쭉 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 아마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덜란드인데 여기는 재밌게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입지별로 이른바 우리가 블록형 도시계획, 블록형 교통계획 그러는데 A, B, C 세 가지로 단계를 나누어서 그 특성에 맞춘 이른바 주차장 공급 정책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업무시설, 이른바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등의 기준을 달리하자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은 그냥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독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시사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률적으로 우리 50% 했지만은 소위 말하는 선진 외국의 사례 보면 지역별로, 동네별로, 그다음 시설별로, 주거시설이냐, 업무시설이냐, 상업시설이냐, 그다음에 교통 영향권별로 우리 영등포 보십시오. 특정 제가 그 이름을 금명하기 그렇습니다만 대형 종교시설도 있고, 그죠? 우리 정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도 있고, 타임스퀘어로 대표되는 대형 유통시설도 있고, 또 지리적으로 한강 이남에서는 비교적 이렇게 뭐라 그래 유동인구라 그래 통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영등포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 교통 영향권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영등포도 나름대로 또 그걸 감안한 교통계획 주차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 해외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 이것도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골목길이 하도 문제가 되니 이 동네 사는 사람 우선 주차해라.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죠. 특정 동네 주민만 오랫동안 쓴다든지 하다 보니까 그 대기 전에 넘쳐나고 될 수는 없는 그런 문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기에 이제 그린 파킹 그래가지고 이른바 담장 허물기가 나왔죠. 요즘은 서울시에서 이제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IoT와 연계해가지고 이제 내 앱에서 어디에 우리 동네 골목길에 어디에 주차면이 비어 있는가, 꽉 찼는가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거지 주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차 면수의 부족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그린 파킹 사업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어줍잖게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라고 약칭 도시연대라고 합니다. 요즘은 제가 게을러서 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만 나름 그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라는 용어를 쓰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아마 최초일 것입니다. 대구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 대구에서요. 대구에서 해서 대구 삼덕동 일원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반향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랬어요. 힘들고 확산된 것이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담장 허물기 사업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부천시에서도 최근에 하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에서도 제가 사실은 지난 5월달에도 부천시에서도 비슷한 세미나에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인센티브를 주는. 예컨대 이렇게 자기 담장을 없애고 자기 마당을 내놓는 경우에는 나무라든지 프라이버시 확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키 큰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주는 그런 사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가겠습니다. 미국 등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동차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도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고 있고 캐나다, 독일 등에서 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경우가 좀 특징적인 것인 게 특정 구역이나 또는 도로에다가 말하자면 구역을 달리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아예 하는 것이 있고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 자치적으로 맡기는 것도 있고 일률적으로 선 꺼놓고 우리에게 무조건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융통성을 부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대나 수요 패턴이 다른 주차시설을 해서 140m라고 딱 정확하게 방정을 끊어놓고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도심인데요. 도심이 이제 신주쿠로 큰 도심인데요. 그게 게이오 백화점이라는 곳에서도 지존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 주차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참 특징인 것인데 어차피 아까 우리 구순영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땅값이 비싼 데는 이렇게까지 들겠죠. 보통 2,500만 원, 3,000만 원까지도 합니다. 지가가 땅값이 싼 곳에서도. 그러니까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공급하는 건 이미 한계, 무리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차고지 증명제예요.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제가 뭔가 일본의 경우에 60년대죠.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3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차량을 네 마음대로 사라는 얘기죠. 대신에 차를 사는 것은 내 자유지만 차를 도로에 갖고 나온 것은 도로는 공적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는 공공공간입니다. 내 공간이 아니죠. 물론 내 세금으로 만든 도로지만 나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도로에 차를 내놓는 순간은 차주는 공적인 책임도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차를 산다. 차고지를 네가 확보하지 못하면 차는 사되 굴리지는 못한다. 이른바 번호판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번호판을 붙여줍니다. 어쩌면 좀 살벌하죠. 내 차인데 내 마음대로 못 굴리냐? 차고지 없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한다는 얘기야. 우리나라도 사실은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 논의가 수차게 됐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식상한 용어가 되어버릴 정도로 늦춰야 됐는데 역시 모든 것은 용질이 있어도 용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직까지 문화적 우리의 가치관, 철학 등등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듯합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만으로 해보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는 예단컨대 언젠가는 우리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나 싶어요. 할 수 없으니까요. 찾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 겁니다. 아까 구순장님 자투리 땅 말씀하셨는데 동네 곳곳의 유휴공간도 이제는 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자는 얘기죠. 차후지 증명제가 시행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자료에 해놨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비슷한 예인데요. 보관장소 표식이래 가지고 표장이래 가지고 이런 게 붙어 있어야 차량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입니다. 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말이 많은데 결국은 또 주차 문제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와닿는 게 단속 아닙니까? 딱지 뗀다는 속칭 이야기하는데 이것 때니까 기분 나쁜 좋은 사람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각국에서도 주차 단속은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수단은 이게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각국에서도 아주 강력한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새삼 인식하는 차원에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눠가지고 조금씩 다릅니다. 각 지구별로도 주차를 허용하는 범위와 단속하는 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해놨어요.
런던 마찬가지. 런던은 주차 억제 구역이라고 정해놓고 차를 함부로 못 대게 합니다. 들어오면 가차없이 단속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태리, 독일 등등 주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다음 단계인데 공유주차죠. 아까 구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른바 대형 종교시설, 학교 뭐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학교는 학교대로 아이들 안전 문제, 모 자치단체에서 최근에 제가 또 했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봤어요. 가벼운 식사 자리에서 적나라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한번 해봤대요. 근데 그 주차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캔도 던지고 커피도 던지고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그걸 일일이 학교가 관리해야 된답니다. 그런 문제에서부터 아이들 안전 문제에서부터 학교는 손살이 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큰 문제도 아닙니다.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학교 내주기 싫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저번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공유 주차 문제 이거는 잘만 하면 사사로운 부분에서 이 갈등이 있는 것이니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것만 잘 타치하면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학교 운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운영을 해서 일부 주차 운영 수입이 나오면 그 일부를 학교 운영기금으로 다 줘서 학교 운영기금으로 쓰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말씀드린 여러 가지 CCTV 달아준다든지 있는데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교육시설 복합화라고 이건 교육부에서 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겁니다. 학교를 새로 짓거나 아니면 기존 학교라도 이제는 학교 체육관, 학교 공간을 오직 학교 것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학교라는 것이 지역의 커뮤니티의 중심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지역사회의 하나의 거점으로 이제 학교를 활용하자.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통의 동선처리라든가 건물을 설계해서 아이들과 일반 이용객들의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많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차장도 쓰고 학교 체육관을 지역 주민들 하던 요즘 많이 하잖아요. 배드민턴 하고 하지 않습니까? 등등으로 하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교육시설 복합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보자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많이 해왔던 건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일일이 도시계획적 좀 전문적인 사항이라 오늘 우리 주민분들께 일일이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동네에 집들이 이렇게 막 늘어서 있어요. 그죠? 불규칙이 있는데 김씨, 박씨, 이씨 모여보자. 우리 잘 해가지고 니네 집, 우리 집 이렇게 합쳐버리자. 합쳐버리면 용적률 높이 올려준대. 2층까지밖에 못 짓겠는데 3층까지도 하게 해준대. 그러면 내가 원룸을 지어도 5개밖에 못 지었는데 10개 지을 수 있겠네? 임대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런 계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서 주차장도 같이 쓰게 하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슷한 것이 또 있는데요. 담당 사무국이 아까 했으니까요. 건축협정제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기존 집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건축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필지를 합필한다든지 하면서 높이를 올려주죠.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 같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 원룸, 박씨 원룸이지만 지하 주차장은 통으로 같이 쓰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 다 트여 있죠. 동말 다 트여 있지 않습니까? 옛날 아파트들은 구별되어 있지만, 그죠?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도심지에서 우리가 옛날같이 철거형 무시무시한 재개발 이런 것이 아니고 가급적 공동체를 형성, 유지를 하면서도 이른바 보존은 못할 망정, 보존은 가능하죠. 하면서도 주차와 같은 인프라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요즘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현 정부가 또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말까지 붙여가지고 이게 예전부터 한 것이지만 지금 이 정부의 중요한 시책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통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시재생 그 철학과 가치에는 전혀 반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교통 입장에서는요. 단순히 예쁜 동네, 보행길 조금 더 잘 만들어주고 하고 조금은 예전보다 쾌적한 동네 좋다 이거죠. 지분도 개량해주고. 그런데 여전히 찾을 데가 없고 여전히 보도는 불량하고 여전히 아이들이 해주고 다녀야 되고 하는 그런 도시재생은 저는 조금 낮은 단계의 도시재생이다. 이런 것들도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분은 대량 정비를 통할 수도 않겠는가. 그런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이른바 대도시형 도시재생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제도를 좀 참고하십시오. 이거 이제 아까 민간 주차장 등인데 아까 자투리 땅을 활용할 때 이런 거 자동으로 차가 들어가면 파킹 락 시스템인데 받침대가 올라옵니다. 일단 요금을 지불해야 내려가요. 차가 나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 무인 이른바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 동네에 땅은 있고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노린 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한번 참고 자료를 올려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떻고 이제 곧 도래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주차 문제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닌데 가까운 미래에 아마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아니, 우리 분야에서는 연구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보십시오. 자율주행차가 이미 시작됐죠. 차가 와요. 우리 집에 차가 왔습니다. 삑삑 불러요. 주차장 가. 그럼 난 집에 와버려요. 지가 알아서 주차장 찾아갑니다. 차가. 아침에 나옵니다. 빨리 와줄래? 그럼 주차장에 차가 와요. 실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이미 그런 기술은 됐지 않습니까? 이미 버스가 시내를 무인으로 다니는 시대인데 우리나라도 10원 주고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도 교통계획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맨날 같은 걸 죄송합니다. 우려먹는 이런 행위도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교통계획 자체가. 막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런 걸 해보자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우리 동네에 이 좁은 골목길에 딱 우리 집 앞에 차를 못 대니 좀 떨어진 곳에 차를 댄다는 얘기예요. 오가기가 불편하게 짝이 없고 하는 점만 좀 해소해 주자 이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이른바 인근 땅에 주차장이 있으면 집까지는 이른바 킥보드라든가 막 발레 파킹 어느 분들이 차를 대면 아침에 그 근처에 우리 발레 파킹 하듯이 하는 것까지 생각해보는 이른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이른바 주차 사업 모델도 한번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거 하나의 책입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래 하는 제언인데 이것도 제가 감히 어줍잖게 새롭게 하는 제언은 아니에요. 거의 다 나와 있을 거. 우리 교통 분야에는 여러분, 교통 분야에는 이제 새로운 것은 없다 할 정도로 우리 소위 말하는 전문가랍시고 행시하는 우리들끼리 모이면 그런 자주적인 말들 해요. 야, 우리 분야에 세계 뭐 있니? 나올 건 다 나왔다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다 하는 정도로 교통 분야에서는 이제는 신기술 외에는 없는데 그래서 오늘도 다 많이 회자된 얘기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유정책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등의 종교시설 등등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건축협정제도 등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거 보완하자 하는 것들인데 이걸 좀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건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번 참고하십시오. 강화하자는 얘기를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토지형 특성을 고려한 블록형 주차 수급.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주거지역도 우리가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주거전용 지역 나뉩니다. 아마 영등포에는 주거전용 지역은 어렵죠. 이런 도심에서는. 그러니까 주거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걸 할 수 있는 그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그냥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차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자 그런 것이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 법정 기준인데 이 빨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목소리를 높인 부분이 이겁니다. 근생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등의 법정 주차장 설치 기준이 요거는 우리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은 다 면적 단위입니다. 근생시설도 근데 10층짜리 상가 건물 올라가죠. 141종 140평방미터당 200평방미터당 면적 단위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잘라 보십시오. 잘라가 식당 들어가고 호프집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점주들만 차를 가져와도 그 실만큼 차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용객 들어오죠. 하다 보니까 상가 건물에 지하 주차장이 차가 넘쳐나는 거예요. 못 되니까 뒷골목에 차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가 건물 뒷골목엔 차들 넘쳐나죠. 여차하면 소방차로 들어가니 못 들어가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강화하자는 얘기죠. 부설 주차장에 법정 부설 주차장의 주차 기준 면적 강화하자. 이런 말을 하면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까딱하면 대박으로 욕먹기 쉬운 십상인 게 이른바 건설 관련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괜히 건축비 상승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한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뱉을 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직 주차장만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설 주차장의 주차장 확보 기준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주상복합으로 대별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같은 이런 신종 변형된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하는 말씀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단계적도 이거는 중장기적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이 안 돼요. 아직까지도. 자,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시간을 오버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한 가지만 부록으로 좀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네는 주택가 도로는 왜 이렇게 재미도 없고 안전하지도 못하면서 차 다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동네 골목길일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건 우리 도시계획에 아주 오랜 제가 애들이 공부할 때부터 나온 용어예요.
몽엘프라고 하는 이른바 유럽 생활의 정원. 그러니까 우리 동네 내가 대문 밖에 나오면 우리 골목길은 내 앞마당이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 골목길이 앞마당이다. 깨끗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 길을 만들자는 발상이에요. 무슨 소리는 지금 차 하나 못 다니는 희곡에 참 학교 선생들은 참 저렇게 책에 발린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한다라고 또 핀잔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고민하기 나름에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자, 이런 개념이에요. 실제 한다면 이게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1번이고요. 이거는 하나 사파를 그린 것인데 이런 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상업지의 예고 주거지 예입니다만 우리 현실하고는 물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만이라도 뗀다면 도시 재생 등을 할 때 이런 식의 방안을 우리가 적극 도입한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주거지 일본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어쩌면 도시재생 기법이 생겼더래. 일본도요. 일본도 우리하고 걔들도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 한 이유가 죄송하면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난감한 상대이지만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공부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얘들도 다 뒷골목 좁고요. 하니까 차후지 정면지를 만든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다 골목길인데 차는 늘어나 버렸죠. 감당을 못하니까 차후지 정면지라고는 아주 어찌 보면 참 아주 엄청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뉴질랜드 같은 경우고요. 어쨌든 이 상업지 같은 경우는 별건을 하시죠. 일단 주거지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마당으로서 가로를 만들자. 뒷골목이죠. 뒷골목도 하더라도 보십시오. 굳이 우리 보도 만들면 자꾸 보도 만들고 가로수 심으려고 그러고 하는 도로실 구조령이 나와 있는, 물론 행정은 관련 규정과 제도 입각해야 됩니다. 그게 행정이니까. 근데 조금 융통성도 부리자는 얘기죠. 굳이 필요 없는 데는 굳이 가로수 심지 않고도 보도폭을 확보하면서 포장면과 이렇게 색상을 달리하면서 차량 공간, 보행 공간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응용할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색채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턱이 아닙니다. 턱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입체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하나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와 차가 공존할 수 있는 기법, 보차 공존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만 제가 이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조금 시간 오버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발제해 주신 백이목 교수님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영등포구 주차문학과 원봉성 과장님께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영등포구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원봉성 과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차문학과장 원봉성입니다. 앞서 백이목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살펴보고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영등포구의 노력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 그간의 추진 사항 및 성과,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과 여기에서 기인한 다양한 민원 발생이며 이를 위해 단발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주차장 총 면수 비율은 통계만으로는 119%로서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80%로서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일부 동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7월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 문제로 제일 먼저 언급한 내용이 주차, 청소, 가로 환경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차문학과에서는 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TFT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분야별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그간 우리 구의 추진 사항을 주차 단속 분야와 학증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 단속 분야에 있어서 지역별 상습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불법 주차 등으로 주변에 교통 정체를 유발시키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 즉
양산로, 청과시장, 영일시장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인회장을 통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1일 3회 이상 계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되나 단속 기준이 모호한 도로 가장자리 백세 실선 및 주정차 금지선이 없는 이면 도로를 항색 실선으로 변경하였고 상습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장소의 안내판 및 현수막을 개첨하였습니다. 더불어 열악한 주차 환경 문제의 현실에 맞춰 주정차 수요에 비해 교통량이 적은 지역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단속 완화 구간으로 설정하였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이면 도로의 경우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 수요는 많으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일부 대상 구역에 대해서는 특정 시간대별 단속을 유예하거나 추가 설정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상인회를 중심으로 민간이 함께 협조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에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 분야로서 주차장 신규 확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기존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활용,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개선하여 주차 공간을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건물주들이 방범, 안전사고 등에 의한 책임 문제 등으로 개방에 소극적이었고 현재도 그러한 실정입니다만 건물주를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공유 사업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 주차 공유는 주차 분야에 있어 떠오르는 이슈일 것입니다. 주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고 그중 한 방법이 사물 인터넷을 통한 주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서울시에서도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계획을 내놓은 바 있으며 우리 구는 자치구 중 제일 먼저 IoT를 도입한 공유 서비스를 당산공원 옆 거주자 12만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서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미흡하지만 단계적으로 추가 도입하여 성과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용 방법은 핸드폰에 파킹 프렌즈 앱을 설치한 후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주차 예약 및 요금 결제 그리고 길 안내를 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앱을 이용한 핸드폰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위해 ARS 전화 결제도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구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인 잣돌이 땅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최소 1년 이상 주차장 기능 유지가 가능한 유의 토지나 나대지이며 인센티브 지원 내용은 재산세 면제 또는 주차장 운영 수익금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평식 공영 주차장을 이체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주차 용량을 증대시켜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지상의 공공복합시설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당산 1동, 신길 6동, 대림 3동 등 여러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설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능 미유지 및 불법 용도 변경을 시정하고 부설 주차장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대림 이동 지역을 특별 점검 지역으로 선정하여 주차장 본래 기능을 회복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 조치는 3차에 걸쳐 이루어지며 사안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위반 건축물 등재 등 처분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행정 처분보다는 건물주를 설득하여 자진하여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한 방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3가지 사업에 대해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는 짜투리탕 및 나대지를 발견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3개소 28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진은 신길 4동 10면과 신길 1동 14면, 도림동 6면을 조성한 사례입니다. 자투리 땅을 활용한 조성 사업은 단기간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주택의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고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1,710가구가 참여하여 2,949면의 주차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물 인터넷 센서와 CCTV 융합 신기술에 기반하여 앱을 활용한 주차 공유 서비스 도입은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공유 사업입니다. 2019년 1월부터 12면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300여 건 이상의 공유 실적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110일 동안 이용 실적은 1,710억 건이고 수입은 약 400만 원 정도입니다. 타 공유 서비스에 비해 이용 실적이나 수입이 높은 것은 타구 비교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올 하반기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중 주간의 시간 주차 건수가 높은 당산 1동과 대림 3동에 85면을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신규 확보를 위하여도 불법 주차 및 쓰레기 투기, 노숙이 무단 점거 등으로 무질서하고 환경 정비가 필요했던 영등포동 쪽방촌 이면도로 및 일부 구기지에 관련 부서와 함께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선 56면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여의 차로내 25면, 이면 도로상의 22면, 기타 추가 확보 17면 등 올 상반기에만 총 120면의 신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첫째, 부설 주차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이미 만들어진 부설 주차장이 용도 변경 및 기능 미유지로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전체 15만 6,092면 중 1961면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자율정비 홍보를 강화하고 더불어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기존 공간의 활용입니다. 주차장 신규 설치에 의한 주차수요 충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 주차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에 나눔 주차, 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주차 공유 방안을 마련하여 주차장 신규 건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의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7, 8월 중 양남시장 정비사업 부진의 75면, 신길 12구역 재개발 지역 내 20면을 추가 조성하겠으며 향후에도 유의 토지를 적극 발굴하여 주차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 공공건축물 부설 주차장 45개소 559면 중 어린이집 및 의료시설을 제외한 35개소 388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들에게 24시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 주신 원봉성 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자장께서는 앞으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쪽으로 올라오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그 바쁘신 와중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주차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굉장히 어려운 설명 들으시느라고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기지개 한번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쭉 켜시고요. 예. 저는 그 방금 소개받은 그 토론회 진행을 맡은 도시 디자인 공장의 장대원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여기 앉아 계신 분들부터 조금 소개를 드리고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제 맡아주신 우리 그 백이목 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생활 주차 문제 해소 방안으로 이렇게 발제를 하셨는데요. 크게 그 생활 주차 문제 현황, 그다음에 또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국내외 주차 정책, 또 생활 주차 문제 개선 방안으로 해서
특히 이제 공유 주차라든가 학교 시설 복합화해서 이렇게 주차장 확충하는 문제라든가 또 무인 주차장이나 공유 플랫폼 이런 그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원봉성 영등포구 주차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크게 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영등포구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주차 관리과 또는 주차 계획과 그러는데 영등포는 굉장히 특이하게 그 주차 문화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차 문제를 그 생활 문화 관점에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주차 정책들을 추진해 가고 있어서 영등포구의 그 주차 문제가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더 잘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크게 그 영등포구의 주차 관련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고요. 성과, 뭐 향후 추진 방향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공유 주차 서비스를 처음 시행하고 그게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대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영등포구에서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앞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시사점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오늘 토론을 위해서요. 토론자들이 이제 세 분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좌측에 이제 앉아 계신 분이요. 김홍민 영등포투데이 대표님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등포투데이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 영등포구 구석구석에 중요한 소식들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침에 신문 좀 들어가 봤는데요. 우리 그 최현일 청장님 2년차 새벽 현장서 첫 발을 시작하다 이런 헤드라인에 사진이 큼직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빠르고 정확한 소식들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으로 그 홍상현 서울연구원의 부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울연구원의 교통 시스템 연구실에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요. 교통계획, 지속 가능 교통을 전공을 하고 계십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가장 큰 역점 사업이 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들을 하는데요. 그 재구조화 사업에 그 기본 구상, 교통 기본 구상 연구도 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승용 구의회 의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는 대림 1, 2, 3동, 신길 6동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고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 현안, 민생에 굉장히 그 애착이 크시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발로 직접 뛰면서 그렇게 의정 활동을 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 보니까 최근에는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 특히 또 관심이 많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토론 시간 한 30분 정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방청석에서 한 15분 정도를 받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상당 부분 시간을 써버린 것 같아서요. 오늘 세 분 토론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한 분당 한 7분 이내에서 그렇게 시간 배분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 방청석 토론들을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뭐 토론 순서를 어떻게 하냐는 논란이 좀 많은데요. 제가 아까 그 소개시켜드린 순서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김홍민 영등포투데이 대표님부터 오늘 토론을 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홍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그 최현일 구청장 1주년 축하드리고요. 요걸 계기로 이제 영등포구의회하고 함께 이런 집중 토론을 뭐 청소라든지
주차라든지 아니면 보행 환경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그 방향들을 찾고 또 못 찾는 부분은 다시 찾아가면서 그 진정한 지자자의 어떤 그 핵심을 이렇게 꿰뚫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차를 사면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그 세금도 내야 될 거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겁니다. 차를 사는 주인은.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차를 둘 곳을 아까 백유목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주차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거를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최근에 오피스텔로 저기를 옮겼는데 차량들이 더 좋습니다. 좋고 또 많이 사고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배 교수님께서 그 점도 말씀드렸는데 그 차량은 뭐 200대인데 주차 대수는 100대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취임할 때 이게 아마 그 토론 방송에도 아마 주차 문제로 이렇게 거론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아마 주차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 주택 지역 뭐 신길 4동이나 신길 4동, 신길 7동, 양평 1동, 도림동, 신길 1동 이런 데는 10대 중 8대만 되고 2대는 못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일부 이제 뭐 주택가에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가 좁거나 그러면 주차 시설이 안 되니까 이게 주택가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가 지역인데요.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영동 초등학교 근처에 보면 그 도매상가가 있어요. 뭐 커피라든지 뭐 건전지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그 이 관련 물품을 상하차 하다 보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초등학교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제가 취재를 해도 이 지역은 같이 이렇게 점 벌려서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청하고 상인하고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들 출퇴근이 아니라 통학 시간이나 집으로 가는 시간에는 좀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그렇다고 그 상하차를 못 하게 하면 그것도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좀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봉성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 대수 우리가 이제 저기 면수는 17만 면을 우리가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 이제 등록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4만 2천여 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19%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119%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취재를 다니거나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차를 끌고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주차할 곳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 주차장을 찾아도 멀리 있고 아까 누가 멀리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멀리 있어도 거기서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꼭 주차장은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다고 뭐 이렇게 주차장 설치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등포구가 부족하진 않는데 주차 면수는 부족하진 않는데 그 실제로 느끼는 어떤 그 주차 시설은 적은 편입니다. 특히 주택가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종교시설 얘기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국회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넘칠 땐 넘치고 또 부족할 때는 그 한없이 이렇게 남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 시간 병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 IoT 그 사물 인터넷 그걸로 대체하면 어떨까, 그런 고안을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결론을 내겠는데 이런 어떤 주차 문제를 뭐 공영 주차장을 짓는다고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얘기했는데 한 면당 1억 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주차 문제만 이렇게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일단 단기적으로 좋은 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시간 주차를 좀 늘리고 그리고 청장님이 얘기한 일방 통행로를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늘려서 그 남는 공간에 주차면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 주차를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밖에도 이제 자투리 땅 이용하고 그린 파킹 집 앞에 있는 이제 담장 허물어서 자투리 땅 이용해서 이렇게 놓고 하면 아마도 좋은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그 주차 문제를 푸는데 열쇠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큰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김홍민 대표님 딱 그 7분 걸려가지고 정확하게 그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그 영등포구의 주차 문제가 생각보다 그 심각하다. 특히 신길동, 양평동 일대 주택가의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 좀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학교 근처 화물 차량으로 인한 초등학교 안전 문제 요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계셨고요. 보다 직접적으로는 그 거주자 우선 주차장 활성화 또 IoT 기술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공유 주차장들 조금 많이 이용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홍상현 서울연구원의 부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조금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서울연구원의 홍상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전체적인 뭐 국가나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서 다 이제 최근에는 정책 방향이 이 공급자 중심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자, 시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뭐 좀 정책을 펴가자 이런 움직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청소, 주차, 그다음에 보행 이런 굉장히 생활 민착형 이슈들을 적절하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자리인 주차 관련해서는 아마 뭐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다 봤더니 1년 동안에 5,000km도 안 탔더라고요. 차를 거의 세워놓고 다니는데 평균적으로도 차가 한 80-90% 정도는 그냥 주차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차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좀 체감하는 것들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차장 면적을 뭐 얼마나 되는가 한번 좀 잠깐 찾아봤더니 영등포구가 한 2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 주차 면적을 다 합치면 이거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차난은 심각하고 여전히 그다음에 특히 영등포구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 같이 우리 25개구 중에서도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그 백이목 교수님께서는 그 서울시의 주차 정책이랑 그다음에 다양한 국외 사례를 비교해서 이제 시사점을 도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도시계획과 연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 중에 대표적으로 주차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97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이 넘은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사실은 주차 상한제 같은 경우에 교통용 혼잡한 지역에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서는 그 교통용 혼잡한 지역이라는 것들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주차 급지랑 좀 연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면 주차 급지가 1급지면서 상업이나 이제 준주거 지역인 곳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정된 곳들을 보면 대부분 대로변을 중심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블럭에서는 대로변만 설정이 돼 있고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블럭 가운데는 또 제외돼 있고 이런 좀 모순점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적인 특성 아니면 시설물 특성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특히 대형 판매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매출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인근 시설들의 주차장을 대여해서 사실은 이 주차 상한제의 취지를 전혀 이제 무력화시키는 뭐 그런 행태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또 소형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에 맞춰서 억지로 이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이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은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제 전용을 해서 다른 창고 구간이나 창고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역적인 특성, 그다음에 건물의 시설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대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서울연구원이랑 같이 그 주차 상한제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개정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내년 초 정도의 과제가 끝날 거고요. 그래서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좀 개선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 세계적인 도시들이 뭐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중심으로 계획됐던 도시 구조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보행이나 주차나 이런 문제들은 과거에는 교통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점점 더 도시 계획이랑 뗄 수가 없는 관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계획 사업들이랑 연계한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예전에 뭐 많이 재생 사업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주거지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한 블럭당 뭐 한 필지 정도를 빼서 주차장이랑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을 하겠다. 뭐 거기다 이제 쓰레기 분리 아파트처럼 쓰레기 분리 시설도 만들고 분리 배출 시설도 만들고 이러겠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 있지 않고 공공에서 이제 실제로 매입을 하려다 보면 또 뭐 매입 가격이 또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그 도시계획 사업이랑 연계돼서 추진돼야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발제해주신 원봉성 과장님은 이제 주차 관련해서 영등포구에서 어떤 영등포구의 현황과 그다음에 문제점을 얘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주어진 여건이 굉장히 뭐 어렵습니다만 그 내에서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노력들을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뭐 도시교통 문제가 또 그렇지만 특히 주차 문제는 이제 뭐 가용한 부지도 없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는 복잡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굉장히 또 첨예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에서는 일단은 지역적, 시간적 특성을 고려해서 지도 단속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공유 사업들을 통해서 주차 공간을 발굴한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시 뭐 전체에서 주차 부지를 찾는 게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뭐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뭐 공간을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그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입장이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것들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역의 현실이라든지 이해관계자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주신 그 영등포구의 사례들을 우수 사례들을 좀 더 넓게 공유를 해서 서울시 전역으로 좀 확대를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같이 연구자들은 주로 이제 뭐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보게 되는데요. 현장에서의 사례들을 좀 알게 되는 굉장히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다만 아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뭐 비단 영등포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그 2002년에 발간된 그 주거지 주차장 100% 확보 10개년 계획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시된 계획들 중에 단기 사업으로 제시된 것들이 주로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뭐 노상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 그린 파킹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때 제시됐던 단기 사업안들인데요. 그 계획에서는 사실 장기 중장기 사업으로는 노상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축소하겠다. 그 이제 그린 파킹이나 이런 것들로 다 개별 필지 안으로 집어넣는 걸로 돼 있었고요. 주차장을 분리분양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더 장기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 주차장 증명제, 차고지 증명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것들도 많고 좀 시기가 좀 이미 좀 놓친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도 많은데요. 이런 단기적인 개선안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앞으로의 이미 뭐 늦거나 지나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고요. 앞으로 주차 정책이라는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최근에 IoT라든지 이런 공유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좀 재설정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 시간이 살짝 오바됐는데요. 제가 정리는 조금 하겠습니다. 홍상현 부연구위원님께서는 이제 대부분 차량의 80-90% 정도는 주차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쨌거나 이제 주차장 확보가 도시 공간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정책적 측면에서의 주차 상한제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실하고 조금 괴리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그 주차 상한제 가이드라인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향후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주차 상한제를 좀 시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제 몇 가지 좀 제안하신 게 도시계획 사업이나 정비 사업 할 때 인센티브나 공공기여로 해서 공유 주차장들을 이렇게 좀 확보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좀 중장기적으로는 주차장 분양제 같은 이 수요 관리 정책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토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기다리시느라고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 유승용 구의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국무입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탄생한 이래
밀기 7기를 맞이해서 3대 민생 현안 문제 집중 토론을 갖게 됐는데요. 먼저 우리 최은일 청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좋은 자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교통 환경이나 또 주차 관련해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라고 보고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이렇게 쭉 하다 보고 또 지역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하다 보면은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청소하고 주차장 문제입니다. 아주 이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이 애로사항을 저희 뭐 선출직 의원들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로 많이 그 이웃과 갈등이 많고 또 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고 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만은 발제자인 백윤복 교수님께서 모든 그 현재 그 대외적인 세계적인 환경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랄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시사해서 이렇게 많이 그 PT로 이렇게 보여주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선진국 같이처럼 우리나라도 좀 그런 교통 환경이 선진 질서 못지않게 잘 돼 있고 또 이런 주차 문제도 해결이 잘 됐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지역별로 우리 영등포 구에서도 그 지역별로 현안이 다 다릅니다. 우리 영등포 7개, 18개 동이 뭐 아파트 지역도 있고 또 뭐 주택가도 있고 또 그 다주택인 뭐 빌라랄지 또 이런 그 오피스텔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 밀집적 그 소위 그 단독주택촌들 이런 그 동네가 많이 있는데 사실 과거에 우리 영등포가 그 시골 동네로 이제 남서울이라는 그 도시로 이렇게 발전하고 또 부도심이라는 그 영등포로 발전해서 이제는 재작년에 도심으로 격상이 된 우리 영등포인데요. 이제 우리 영등포가 이런 과거의 그 칠악 그 지구 그 마을로 형성된 그런 동네다 보니까 사실 단독 주택이 아주 밀집돼 있는 그런 동네는 그 골목길이랄지 또 나아가서 그 주택과 주택사 여러 가지 주차장 환경이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 간에 아주 여러 가지 분쟁도 많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을 하려면은 물론 예산도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뭐 주차 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참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 아쉬운데 이제는 뭔가 새롭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가 현재 그 주차장 현황을 보면은 17만 43세대예요. 세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현 주차장을 그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차량 등록수 비교하면은 주차고 남습니다 사실. 그런데 차량 또 등록수를 보면은 14만 2,630세대입니다. 그래서 7,410면이 약 남아 돌아요 사실. 남아 도는데 왜 이렇게 주차장은 남아 도는데 왜 주차난이 이수가 되고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이 참 궁금할 텐데 물론 뭐 타지에서 주차차를 이제 와서 우리 지역에서 업무도 보고 이렇게 가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 이런 부분 지역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그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게 됩니다. 집을 짓는데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 건물들을 불법 개조를 해요. 그래서 뭐 옥상을 증축한다든가 또 주차장을 상가로 좀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남아 돌아가는 그 주차장도 모자라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 공간을 만들려면은 이런 부분들부터 서로 인식이 돼서 주차 환경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뭐 저는 가까운 일본만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긴짜 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명동하고 똑같은데 사실 긴짜 거리 시에 가면은 이 주차장이 정교하게 잘 정돈이 돼 있어 주차가 돼 있어요. 그리고 불법 주차는 전혀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문화의 수준 차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지켜야 할 누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 인식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는 3분 이상 주차만 해도 18,000엔 약 우리나라 돈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벌점도 있어요. 벌점도 1점에서 7점까지 이렇게 벌점을 매겨요. 먹이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행정처분까지도 면허정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일본의 법이 상당히 무서운 법이 이제 가까운 우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우리도 법률적으로 다소 강화를 해서 우리 국민이 서로 인식하고 서로 공유하는 이런 풍토가 되지 않을까 또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은 물론 우리 김홍민 투데이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은 현재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지금 토론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뭐 나온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 영등포에서 그 동안에 그린 파킹이랄지 뭐 거주 우선 주사랄지 또 뭐 짜투리 땅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 뭐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이 주택이 밀집적이던 곳에는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참 궁금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에 대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뭐 예산도 우리 청장님 계시지만 주차장 설치 예산에다가 지역적으로 그걸 전수조사해서 정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주차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그 반면에 물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뭐 그 땅이 좀 적은 그런 땅도 작은 땅도 매입을 좀 해서 뭐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조성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패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우리가 다 해보고 다 노력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하나하나 챙겨서 잘 해나가면은 우리 영등포구의 주차장 환경이 저는 좋아지리라 봅니다. 또 이제 물론 공영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많이 설치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민과 함께 이 노력할 수 있는 이 주민과 함께 노력을 해서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우리 충분히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주민이 같이 공유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이 주차 문제는 또 쉽게 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고지 주차장이랄지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이런 건 또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나가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영등포의 주차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영등포 구민의 행복의 삶이 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구민과 함께해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승용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셨고요. 주차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해결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역별로 그 주차 문제의 현안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기반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주차면에 대한 불법 용도 변경 이게 이제 부족한 주차 난도 또 가중시키고 또 불법 주차 문제도 또 유발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단속들을 강화할 필요도 있겠고 동시에 또 주차 문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이 계셨고요. 실천 사항으로는 주차 예산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서 미니 주차 타워 이런 것들도 좀 조성할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 교육이라든가 해서 주민과 함께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좋은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토론 시간을 그 전문가 토론을 30분 정도 할애를 받았는데요. 제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2분 정도가 오버됐습니다. 지금 42분이고요. 이제 그 15분간 그 방청석 토론을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청장님 시간이 여기 스케줄 보니까 40분으로 돼 있던데 이렇게 좀 오버해도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예, 5시 전에 무조건 끝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43분인데요. 먼저 그 방청석 토론 꼭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쪽 그 가운데 계신 분부터 먼저 조금 시작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선생님 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 선생님 하시고 그러겠습니다. 네. 저는 여의도동에서 온 주민자치위원장 이상인이라고 합니다. 그 3대 민생 현안 집중 토론에 저희가 지금 우리 최현일 구청장님 되시고 1년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들 그리고 또 이렇게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직접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장대현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역별로 위치별로 조금 주차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달리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사실상은 여의도동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특히 더 많이 밀립니다. 한강 고수부지 쪽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지금 아까 그 짭두리 땅 부분에 있어서 뭐 재산세를 약간 감면해주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주차장으로 확보했듯이 빌딩들이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은 빌딩들 근무들을 안 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건물주들과 협의를 하시면 꼭 고수부지 주차하면서 1시간 이상 기다리면서 뭐 이렇게 교통
체증이 생기는 것들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실질적인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활성화시키면 훨씬 더 여의도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사실 1년 전 얼굴하고 지금 보면은 조금 많이 까마잡잡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도 사실은 한 3-4시간 같이 그 청소하면서 여의도를 반바퀴를 한 3시간 동안 투어하면서 현장을 점검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4월, 5월, 6월 아직도 민생토를 지금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 중이시면서 하루에도 다른 운동이 아닌 워킹으로 계속 운동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일들을 직접 이렇게 해놓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여의도 같은 경우에 한번 빌딩들하고 협의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먼저 주차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말에는 특히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여의도 쪽의 그 정체 문제를 그 여의도의 업무 빌딩들이 많으니까 함께 그 주차, 공유 주차 활용해서 이렇게 좀 해결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의도뿐만 아니라 이건 영등포 쪽도 사실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에 좀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선생님 토론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 약수 시민실천단장 문정권입니다. 아까 우리 영등포 관내 면수하고 주차 대수하고 비교했을 때 19%가 더 오버가 되고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못되더라. 실제로 제 실천 단원들하고 한 달에 2번씩 18개의 동물 관내를 쭉 이렇게 돌아보면은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가 샘플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림 3동 사거리 수정교회 뒷길가 이면으로 430km가 이 거주자 주차는 8대밖에 안 되고 나머지 차량은 전부 인도 보행길로 전부 주차를 해놓고 사람이 차도로 다니는 거기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는 근처에 주차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 그럼 이거에 비대되는 것이 가마살로 442번지 레전드 빌딩 앞에서부터 보면은 개인이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외관상 좋지는 않지만은 그 펜스를 쳐놓고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에다가 불법 주차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발의 위에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방치한 지가 지금 2년 좀 더 되고 있어요. 풀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용 용량의 주차장이 남아 그냥 있는데도 그걸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차고지 증명을 갖고 있는 우리 영등포 자동차 소유자가 몇 명이 되는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유승영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자주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자꾸 유도를 합니다. 자동차 행정과에 차량 행정과에서 저걸 할 때 차고지 증명제를 만들게끔 이렇게 해줘야만이 불법 주차가 지금 줄어들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참 이런 자리를 만드신 구청장님께서 참 좋은 적으로 해주시는데 오늘 서울시 지금 회의 갔더니 다른 자치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왔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아마 보신 분이 계신데 도림천에 물고기 죽는다 해서 관악구청과 구로구청이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는 영중로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깨끗해졌다고 대단히 칭찬들을 많이 했습니다. 방송에서. 지현일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요약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그 토론 또 질의하실 분, 예, 여기 노란 옷 입은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도림동에서 온 정미영인데요. 저는 이제 가끔 생각해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주차장에 차가 참 많이 세워져 있죠. 근데 저희가 보면은 그 주부들이 많이 차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들은 출근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갈 때나 학원 보낼 때나 이렇게 잠깐 쓰는 것 같은데, 근데 굳이 차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장기적으로는 쓰지 않아도 잠깐 쓰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좀 이렇게 좀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대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주부들이 차를 이렇게 좀 잠깐 쓸 수 있는 사람은 굳이 구입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계속 차만 구입하면 주차장만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면
차 주차하는데 좀 이렇게 공간을 좀 저기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갑자기 아까 공간 얘기를 하시니까 차를 보니까 제가 이제 가끔 주차장에 가거든요. 통장에서 가보면 정말 차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가끔 이제 차 이렇게 한두 대 나가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주부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시장이나 뭐 병원이나 잠깐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많은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잠깐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차량 대여 서비스인데요.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영등포 구청 차원에서 이런 그 대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지 요거는 법적으로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저희 그 구청장님 또 마무리 말씀이 계셔서요. 더 의견 안 받아도 되겠죠. 예. 그래. 예, 마지막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그래도 구의원님들이 참석해가지고 하나도 안 묻는다는 것 패널로 물론 우리 유승민 의원님 잘하고 계시지만 동료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해나가 보나 질문할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편의 저는 이규선 구의원이라 그럽니다. 사회건설위원회 편의 행정을 위해서 기존 우리 주차문화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약 100면 이상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확대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주차문화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현재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거주자 우선 주차자 구역을 삭제하라는 행안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조건 삭제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순 증가한 거하고 폐지한 거가 비교를 해볼 때 순 증가분이 한 12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삭제를 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그 청장님 인사 말씀을 진행하겠고요. 더 그 많은 말씀들 계실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주차문화과로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어디 못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거 주차에 관심이 많으셔 그러신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건 아니죠? 네, 화장실도 안 가시고. 이 주차 민원이 저한테 제일 많이 와요. 주차 단서 왜 하냐 막 거의 뭐 육두문자 하신 분 있고 주차 단서 왜 안 하냐 그러고 그래서 똑같은 사안 가지고 이렇게 한 사안 가지고 이익 충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요. 저는 주차 문제는 돈만 있으면 진짜 해결되면 한 100조 아니면 10조만 있어도 좀 할까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이건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데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주민분들의 협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주차를 제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뭡니까? 이 꺾이는데 통행 뭡니까? 4차 뭡니까? 이게 교차로 이런 데 차 세우면 안 되고요. 소방 이런 데 세우면 안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한 또 학교 근처 통학로 세우면 안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 간의 합의와 신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부터가 시작될 것 같고요. 근원적인 아까 뭐 우리 교수님 아까 백이모 교수님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그럼 향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 그래서 가까운 거는 재개발 재건축되는 뭐 단지나 뭐 지구 단위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이 일단은 그런데 그 근원적인 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 구에서는 대림동 2동 같은 거는 제가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동포분들이 약간 어떤 거냐면 주차장을 다 장사하는 걸로 만들어버려. 그러면서 주차를 못해요. 그런 데가 수천 군데에서 그래서 지금 그걸 다 지금 확인해가지고 이제 아마 다 우리가 개방시킬 겁니다. 그런 것부터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지 있는 것부터 안 하고
다른 거 뭐 돈 주고 이걸 사라 몇십억 몇백억 사는데 이거는 거의 구재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짜투리 땅 사유지 아까 말씀드렸고 이건 계속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기존 공영 주차장 중에서 좀 노후한 거나 증축 가능한 거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할 겁니다. 그 지평 주차장을 입체 주차장으로 할 거고요. 담장 허물기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공공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간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팔 거를 지하 3층까지.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지하 한 층 파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게 뭐 4, 50억에서 뭐 100억까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원래는 이제 문화 복합 공간이나 복지 공간 같은 게 주차장 짓다가 비용에 상당히 한계를 느낀 적이 많습니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원은 작고 주차장을 그 진닥에서 또 진닥에서 15개, 20개 나오지 뭐 수백 개가 안 나와요. 그런데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방 통행을 거주자 우선 주차를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는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라 출근 퇴근할 때 쓰잖아요. 안 쓰는 시간대는 그 주민들이 그 시간대 쓴 사람들한테 비용 청구를 받든가 아니면 재산세 면제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IoT로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대형 시설, 교회, 대기업 공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차적인 방안이 이제 주차 단속입니다. 주차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는 간선도로 하고요. 이면도로 쪽은 저희가 하는데 이제 식사 시간대는 저희가 안 합니다. 근데 저녁 시간대도 안 하려고 했어요. 저녁 시간대 안 하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용산입니다. 근데 거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영등포 주차 환경이 아파하잖아요. 80%밖에 안 되죠. 너무 안 좋아요. 저녁만 되면 거의 난립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는 9시 반인가요? 9시 반까지죠.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안 해버리면 마비가 되버려요. 몇 번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점심 시간대 11시 반부터 1시, 2시까지죠.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차량이 총량제예요. 차량이 딱 1000대다 그러면 1000대가 되면 더 이상 차를 못 사요. 어떤 사람이 차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땅덩어리가 우리 서울시만 하나? 그러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땅은 좁은데 주차장 없는데 차량은 많은. 그래서 어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아이디어인데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너무 차가 많고 이건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결국은 이 주차 문제는 저희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 얘기가 하기는 너무 거대한 문제입니다. 청소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한정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지혜를 짜가지고 또 우리 전문가분들 또 우리 위원장님, 의원님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하여튼 2시간 동안 아주 자발적으로 이렇게 있어 주신 그 힘 하나하나가 저희 구정에 또 구의 의정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